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은 중요하죠. 하지만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믿지는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으로 가는 길엔 일정 부분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까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강사의 길을 가는 만큼 이 질문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매번 듣는 답변들이 있죠. 가족의 건강, 많은 돈, 건물주, 주목받는 삶, 사회적인 영향력,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물론 저도 이런 것이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유명한 고승으로 알려진 법정 스님은 행복을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그분은 산에는 꽃이 피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옛말에 위에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에 견주면 남는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행복을 찾는 오묘한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우쳐주고 있다. 모건 하우절, 혹시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모건 하우절은 그의 책 돈의 심리학에서 행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고 행복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돈이 나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돈은 당신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다. 당신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정리하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돈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먹은 만큼 할 수 있다. 하지만 돈 사용법을 모르면 오히려 그 돈이 나의 행복을 빼앗아갈 것이다. 지금은 100년 인생이란 말이 이상하지 않을 만큼 장수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50세는 인생 전반과 후반이 나누어지는 하프타임에 해당하겠죠. 인생 전반기 삶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변곡점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50세에 들어서면 사회적으로 수많은 변화와 마주하게 됩니다. 아래로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위로는 알게 모르게 퇴사 압력이 나타나기도 하죠. 승진을 논하기엔 이미 정점에 도달한 상태이고 소득 측면에서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50세로 향하는 30, 40 세대는 돈에 초점을 맞춘 성공지향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50세를 넘기면 어느 순간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게 되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머지않아 닥쳐올 은퇴를 고민해야 하니까요. 은퇴 고민을 자극하는 원인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목돈이 투입되는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예전 같지 않은 건강 상태, 아직 생존해 계신 양가 부모를 외면할 수 없으니 크고 작은 비용을 지원하는 문제, 더해서 본인과 배우자의 노후 준비까지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는 50대입니다. 다행히 모아둔 돈이라도 있으면 1년의 지출을 해결하면서 내가 원하는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50대에 들어서면 해가 바뀔 때마다 얼굴 수심이 깊어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일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50대를 넘어 60세 은퇴 현장으로 시간여행을 가봅시다. 저도 막상 은퇴하고 보니까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과 이제 갓 은퇴한 사람들의 속감정이 비슷하다는 걸 실감합니다. 어딘가 훌쩍 떠나서 나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은 것도 그렇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것을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그동안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자신의 발목을 감고 있었던 족쇄가 풀렸다는 느낌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은퇴하고 나면 나만의 즐김이 가능한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왠지 모를 두려움이 몰려오니까요. 은퇴 후에 어느 정도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즐기면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을 위한 현실적 고민이 절대 가볍지 않으니까요. 재산이 많든 적든 있는 돈만 까먹으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생활비를 보충해야 하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생활비는 물론이고 의료비에 각종 세금과 공과금까지 못 하나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날 일만 남았으니 말입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모건 하우절이 했던 말 기억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고 행복이다. 저도 모건 하우젤의 생각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일시적 행복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한 행복은 우리의 현실에선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계속해서 즐긴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요. 그러니 다시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은퇴한 이후에 잠깐의 즐김이 주는 행복이 지난 그 다음 현실에서 오는 가계 압박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답은 나왔습니다. 은퇴 후에 잠깐의 행복을 목표로 하는 건 절대적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한 만큼 은퇴한 이후에 보상 차원에서 원하는 것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은퇴 이후 즐김이 목표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린 충분히 즐기면서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즐길 때 즐기더라도 그 다음을 위한 준비는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은퇴가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먼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대 수명도 90세를 향해 질주하는 중이고 은퇴 후에도 자그마치 30년 이상의 수명 보너스가 주어진 상황인 점을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적인 은퇴 후 행복을 설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행복한 노후를 몸소 실천한 저희들의 인생 선배들의 꿀팁을 한번 참고해 봅시다. 행복한 은퇴를 현실로 만든 인생 선배들의 꿀팁. 첫 번째, 은퇴 전에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발견하고 그에 맞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현명한 답입니다. 은퇴 이후에 일정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니까요. 정신의학계의 권위자 이시영 박사는 어떤 노후를 준비했을까요? 그는 75세 강원도 홍천에서 자연치유센터인 힐리언스 마을을 건립하고 80세에 세로토닌 문화원을 설립한 다음 평생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거죠. 물론 모두에게 가능한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시영 박사님의 노후를 답습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핵심은 나의 인적 자산이 무엇인지 알아야 나에게 맞는 맞춤형 은퇴 계획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은퇴를 현실로 만든 인생 선배들의 꿀팁 두 번째, 은퇴하기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그에 맞는 관리 방법을 적용하는 거죠. 이 또한 지극히 당연한 답입니다. 하지만 역시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는 것과 할 줄 아는 게 다르니까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데니얼 카너먼 교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1시간 동안 걷기 운동을 하면서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애쓴답니다. 걷기 운동이 창의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노화와 치매 예방에 더없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맨발 걷기를 하면 어떨까요? 저도 학교 운동장에서 맨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발바닥이 많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행복한 은퇴를 현실로 만든 인생 선배들의 꿀팁 세 번째, 은퇴하기 전에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웁시다. 역시 지극히 당연한 답이란 걸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무새처럼 다시 읊조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돈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은 절대 아니니까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퇴직금이나 저축에만 의존하는 건 절대 위험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른 수입원이 있어야 하죠.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연금화하거나 노인 일자리 등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소액이라 할지라도 소득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글쓰기를 하거나 유튜브 제작도 좋죠. 저도 그런 식으로 약간의 추가 소득을 만들고 있는데 해보니까 돈도 벌고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결론입니다. 행복한 은퇴의 삶을 위해 돈과 건강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돈은 행복한 은퇴를 위한 수단이지 돈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콩알TV 시청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은퇴를 누릴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